김순자 할머니, 올해 73입니다. 서울 노원구 한 낡은 아파트 13평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부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딸 은영이는 인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죠.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바쁜 세상이라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시장에서 사온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TV를 틀어놓고 아침 뉴스를 보면서 혼자 밥 한 공기를 드십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네. 중얼거리시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을 챙겨 드십니다.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니까요. 할머니에게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 잔고입니다. 국민은행 통장에 3,200만 원. 남편이 평생 공장 다니며 모은 돈, 그리고 할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며 10년 넘게 모은 돈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하고 하루 종일 접시 닦고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이들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모은 거야. 민수가 식당 확장한다고 하면 보태주고 은영이가 집장만 한다면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흐뭇해하십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적금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급하게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보통 예금이 편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TV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을 정리하고 오전에 시장 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요즘 식당은 잘 되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10-3847-XXX.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하지만 혹시 아들이나 딸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번호로 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인데? 어디 다쳤어? 응?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소리만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엄마, 나 사람을 쳤어. 교통사고. 큰 사고야. 뭐라고? 사고. 너 다친 데는 없어? 응? 나는 괜찮은데. 엄마,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급하게 수술해야 한대.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119 불렀어? 경찰은? 보험은? 엄마, 그게 내가 음주운전이었어. 뭐? 미안해 엄마. 손님들이 자꾸 술을 권해서 조금만 마셨는데 그게 큰일이 됐어. 엄마. 할머니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아이였는데 식당 일하면서 손님들 상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지금 어디 있어? 경찰서야? 아니, 아직은. 그런데 엄마, 상대방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내야 한대. 그래야 고소를 안 한대. 3천만 원. 엄마, 지금 당장 안 내면 나 구속될 수도 있대. 음주운전의 중상사고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대. 엄마.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당 일도 버겁고 대출도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런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할머니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엄마 아니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제발. 그래. 알았어. 얼마라고 했어? 3천만 원. 지금 당장. 엄마, 늦으면 안 돼. 상대방 가족이 지금 당장 안 주면 경찰한테 고소한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3천만 원. 통장에 딱 그 돈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그 돈.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찾을게. 고마워,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은행 가서 돈 찾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줘.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 사람한테 돈 전달하면 돼. 그래. 알았어. 엄마, 그리고 이거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은영이한테도, 은행 직원한테도. 말하면 상대방 가족이 합의 안 한대. 절대 비밀이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음주운전을,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어쩌지? 가방을 챙기면서 할머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니 잠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 TV에서 봤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자식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민수 목소리였어. 우는 소리까지. 내가 낳은 자식인데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지.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할머니는 그런 걸 잘 모르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면서 할머니는 또 잠깐 망설였습니다. 은영이한테 전화해볼까? 하지만 아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일단 민수부터 구해야지. 나중에 은영이한테 말해도 되지.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민수가 기다리고 있어. 아파트 앞 국민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대기번호 3명. 할머니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빨리 가야 하는데.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0시 35분, 6분, 7분. 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찾으려고요. 젊은 여직원이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전액이시네요.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거든요. 자녀분 사칭해서 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쓸 일이 있어서. 여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자녀분한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빨리 돈만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짜증까지 났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할 수 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여직원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다발. 하나, 둘, 셋. 30개. 3천만 원이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새벽부터 일어나 설거지하고 무거운 냄비 들고 기름때 닦으며 모은 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전화가 먼저 걸려왔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돈 찾았어? 응. 방금 찾았어. 3천만 원.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면 나 어쩔 뻔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보다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지금 가서 직접 줄게. 아니, 엄마 안 돼.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엄마가 오시면 안 돼. 내가 사람을 보낼게. 그 사람한테 돈 전달해줘. 그래도. 엄마, 제발. 지금 시간이 없어. 상대방 가족이 일시간 안에 돈 안 받으면 경찰한테 고소한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지금 은행 앞에 있지? 거기서 기다려. 30분 안에 사람이 갈 거야. 검은색 마스크 쓰고 검은색 모자 쓴 남자야. 그 사람한테 돈 전달하면 돼.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 모자. 응. 그리고 엄마, 그 사람한테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냥 돈만 전달하고 오면 돼. 알았지? 그래.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엄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하지만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마스크, 검은색 모자.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남자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할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수 씨가 보냈습니다. 돈 가져오셨죠? 네, 여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 다발들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가방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는 돈을 빠르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남자는 대답 없이 돈만 세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맞네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씨는 곧 연락할 겁니다. 그래요? 정말? 네. 그럼 저는 이만. 남자가 가방을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르륵 마이너스, 또르륵 마이너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 아들. 진짜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 엄마가 전화하셨다는데 제가 손님 받느라 못 받았어요. 할머니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분명 민수의 목소리인데 아까 그 목소리와 다릅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 있으세요? 너
너 지금 어디 있어? 저요? 식당이요. 오늘 점심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요? 너 사고 안 났어? 교통사고. 네. 무슨 사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그 전화. 사기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가방을 들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야. 사기꾼이야. 누가 좀 잡아주세요.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남자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73 할머니의 다리로 어떻게 30대 남자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몇 걸음 뛰다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대답해주세요. 휴대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디 다치셨어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3천만 원. 우리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앗겼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사기요? 3천만 원이요? 응. 내가 전화했어. 교통사고 났다고. 음주운전했다고. 합의금 내야 한다고. 엄마가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노원구 국민은행 앞.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할머니는 빈 가방을 보았습니다. 아까까지 3천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가던 그 추운 겨울날들. 무거운 냄비를 들어올리던 아픈 손목. 기름때를 닦으며 흘렸던 땀.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으며 통장을 보던 그 뿌듯함. 이 돈으로 아이들 도와줘야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말했던 대로 전국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30분 후 아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응, 다치지는 않았어. 그냥 돈만.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평소에 더 자주 전화드릴걸. 제가 엄마 곁에 더 있을걸. 아니야. 엄마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빈 가방을 봤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가 10년 넘게 모은 돈. 자기들 도와주려고 모은 돈.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일단 경찰서 가요.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지.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노원경찰서. 형사과 2층 보이스피싱 전담팀. 할머니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민수가 있었고 앞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형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전화가 온 시각이 언제였나요? 오전 9시 30분쯤이었어요.
전화번호는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0-3847-XXX. 형사님이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아들이라고 했죠. 네. 목소리가 정말 민수 목소리 같았어요. 우는 소리까지.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합니다. 아드님 유튜브나 SNS에 목소리가 올라가 있었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식당 홍보용으로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린 적 있어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목소리를 수집해서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형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대포폰일 겁니다. 이미 버렸을 거예요. 돈을 받아간 남자도 말단 심부름꾼일 뿐이고 실제 조직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님은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현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CCTV 확인하고 수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형사님의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응.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전화하며 걷는 사람들, 다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민수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수 식당 확장하면 돈 보태줘야지. 은영이 집장만 하면 도와줘야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물 드릴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은행 직원도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식이 다치면, 자식이 위험하면 부모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마음을 노린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물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도와주려고 모은 돈인데 엄마가 다 날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나쁜 거지. 그래도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73의 나이에 3천만 원을 다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